서대문구의 라디오 사랑방 당신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서대문 FM 초대석 시작합니다. 첫 곡 듣고 올게요. 네, 안녕하세요. 서대문 FM 초대석입니다. 첫 곡으로 양동근 YDG의 골목길 듣고 오셨습니다. 네, 저희가 방송에서 골목길 이야기를 할 건데 노래를 고르다 보니까 재밌는 노래를 골라봤고요. 네, 오늘 서대문 FM 초대석 시작합니다. 서대문 FM 초대석 아시겠지만 매주 초대 손님 모셔서 하는 방송이고요. 서대문에서 살고 활동하는 많은 분들 방송 통해서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프로젝트도 하나 진행 중이죠. 6개월에 걸쳐서 데이터로 재환원하는 일상실천 미술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사는 사람들 그들의 가재울이라는 기획으로 남가자동 그리고 북가자동에 오래 사셨던 분들 그 오래 사셨던 분들 꼭 아니더라도 좀 기억을 또 가지고 계신 분들 모셔서 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해주실 구슬 프로젝트 이제 공동연구원이신 송영애 선생님 옆에 계신데요. 그리고 인사 먼저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일상실천미술관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송영애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함께 해주실 세 번째 손님으로 모신 분인데요. 이수정 남가자동 주민이십니다. 소개 먼저 해볼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남가자동에 살고 있는 이수정이라고 합니다. 벌써 꽤 30년 가까이 살게 되었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이렇게 모셨고요. 네, 오늘 또 30년 가까이 사신 분의 이야기를 또 들어보려고 합니다. 가재울 지역에서는 그럼 30년 되셨으면은 어떻게 오시게 된 건지. 제가 97년도에 이사를 오게 됐는데요. 그때 아이가 7살쯤 됐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부천에 다세대 주택에 살고 있었는데 아는 친척 어른께서 여기 남가자동에 빌라를 갖고 계셔서 그 자기가 이렇게 누구 세주고 있던 빌라를 저희에게 너네도 서울 와서 좀 살아야지, 서울 와서 활동해야지 하면서 여기를 사서 오라 해서 별로 선택의 여지 없이 부천의 전셋집을 빼서 여기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게 해서 오셔가지고 지금까지 네. 살고 계시고요. 네. 지금 뭐 언제부터 하셨는지 말씀해 주셨는데 네. 간단하게 어떤 일도 하시는지도 소개해 주시겠어요? 예. 저는 이제 영화 만드는 일을 쭉 결혼 전부터 했었는데, 뭐, 아이가 한참 자랄 때는 좀 아무래도 활동을 많이 못하긴 했지만, 요즘은 이제 다큐멘터리 영화를 주로 만들고 있습니다. 네. 어떤 우리가 최근 영화들을 개봉을 했었으니까 네, 그 네. 작품만 말씀해 예. 주시겠어요? 2022년도에 개봉한 재춘 언니라는 다큐멘터리가 있고요. 또 2021년도에 개봉한 시 읽는 시간이라는 영화도 있고, 그전에는 올해가 또 세월호 10주기가 되었는데 2014년도에 세월호 참사와 그 유가족들을 기록한 나쁜 나라라는 다큐멘터리에 같이 공동 연출로 참여했었습니다. 네. 감독님께서 와주셨어요. 네. 네. 저희 서대문에 이렇게 유명하신 감독님이 살고 계시다는 거 여러분 알려주세요. 영화 아직 안 보셨다면 보시길 또 추천드립니다. 네. 한 30년 정도 사셨는데 예전에는 이곳이 좀 어떤 느낌이었을까? 또 그 어렸을 때 사신 분들이랑 좀 다른 기억을 또 가지고 계실 네. 것 같아서 네, 궁금합니다. 네. 그 30년 가까이 돼서 꽤 많이 변한 것 같지만 또 사실상 그래도 메인 도로의 형태는 그대로 있고, 그러니까 제가 사는 집은 이제 명지대에서 가까운 쪽이고 연가초등학교 근처여서 저희 집 안방에서 연가초등학교 그 건물의 일부가 이렇게 좀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이는 연가초등학교를 다니고 집에서 걸어서 5분 거리인 연가초등학교, 그다음에 명지중고를 다니고 뭐 이제 그랬었는데
그나마 그래도 이제 많은 좀 오래된 주택 단지들이 아파트로 재개발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메인 도로들이 형태가 그대로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이 동네에 오래 살고 있지만 아주 뭐 갑자기 신도시가 되었다거나 그런 건 아니어서 예, 여전히 그래도 편안한 느낌이고 늘 사람들에게 우리 동네를 이야기할 때 강북의 전형적인 동네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전형적인 강북 동네. 네. 그래, 전형적인 강북. 그런가? 30년 전에 부천에서 이제 이사를 오셨잖아요. 네네. 딱 이제 이사 오셨을 때 여기가 이런 데였어? 뭐 어떤 느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때는 아직 전형적인 강북 동네까지는 못 느끼셨을 것 같고. 그렇죠. 처음에는 약간 좀 낯설었죠. 제가 부천에 살 때도 약간 주택단지로 신작동이라고 해서 그린벨트 지역에 약간 주택단지로 조성했던 데고 아이가 거기서 한 2살부터, 1살부터 뭐 6살 정도까지 이렇게 자라기 되게 좋은 공간이었어요. 거기서도 2층 집, 3층 집 이렇게 다세대 주택에 세를 살고 있었는데 뭐 어린 아이들 또래들이 이렇게 주변에 다 있었고 그래서 지냈었고 근데 여기 딱 오니까 이 빌라들이 다닥다닥다닥 있는 거예요. 제가 이사 오게 된 집이 골목길 양쪽으로 이렇게 빌라들이 다닥다닥다닥 있고 뭐 마당에 있는 주택들이 이렇게 또 여전히 있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동안 살면서 그렇게 빌라들이 다닥다닥 있는 데를 한 번도 살아보질 않아서 우리 빌라와 저쪽 빌라가 너무 가까이 저쪽 빌라 사람들이 하는 얘기까지 소리까지 다 들릴 정도로 그래서 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뭐 얼마나 오래 살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답답한 느낌의 이렇게 주택들이 오밀조밀 있으니까 그랬는데 골목길들이 뭐 3거리, 5거리 막 이렇게 하면서 사방으로 이렇게 뻗쳐져 있어서 그 사방으로 뻗쳐져 있는 골목길들을 탐색하는데 걸린 시간이 뭐 10년, 20년 계속 되다 보니까 그런 게 또 나중에는 또 재밌더라고요. 네. 예, 이 얘기 때문에 골목. 그렇죠. 그런가. 네. 네, 그러면 그때는 또 사실은 이제 아이들이랑 그러면 관계된 그런 뭐랄까 동선 그런 게 좀 더 있었을까요? 그러면? 네,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때 이제 아이는 바로 집 근처 초등학교에 걸어서 다녔고 친구들도 다 동네에 살고 있었고 근데 저도 또 이제 가끔 또 일을 하러 다니면서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버스를 타고 그 당시만 해도 150번 북가자동 150번 종점에서 버스를 타고 녹번역이나 가서 3호선을 타고 뭐 시내로 일을 나간다든가 아니면 증산역 쪽으로 가서 증산역도 바로 처음부터는 없었던 것 같은데 언제 생겼더라 6호선이 그래서 언젠가부터는 6호선이 생겨서 증산역으로 6호선을 타고 뭐 불광역 이런 쪽에 모여서 제가 또 불광역을 또 한참 간 거는 그 산행 모임이 있었어요. 한 2005년부터 제가 한 3년간 빡세게 북한산에 오르는 그 약간 영화 연극 하시는 분들하고의 산행 모임이 있어서 맨날 불광역 가느라고 그렇게 6호선을 타고 이렇게 다니기도 하고 전에는 또 강남으로 또 출퇴근을 한 적도 있었고 영화사 쪽에 예.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밖으로 나가시는 거는 150번 종점. 네. 요걸 통해서 이제 밖으로 나가시고. 네. 이 안에서는 그러면 어디서 좀 주로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러셨어요? 서대문 안에서는? 그러니까 주로 아이와 연관된 뭐 학부모라든지 이웃들과의 만남 이런 것 속에서 그 백년산에 오르기 위해서 저희 집에서 걸어서 골목길을 막 이렇게 걸어서 백년산까지 걸어가는 그 길. 근데 그 골목길도 내가 루트를 오늘은 이쪽으로 해서 갔다면 다른 뭐 명지대를 관통해서 일로 나와서 왼쪽으로 이렇게 또 가기도 하고 너무나 수많은 선택지들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게 참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뭐 자전거를 타고 다니기도 했었고 걸어서 다니기도 했었고 하면서 그렇게 길들을 여기저기 이렇게 다녀보고 각 집들의 모습들을 보고 뭐 담벼락에 핀 꽃들을 보고 막 그런 것들이 늘 재미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여전히 그렇고요.
그럼 그때도 뭐 이렇게 학부모님들이라든지 뭐 만나실 때는 이 동네 안에서 만나셨겠죠? 주로 뭐 어떤 호프집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이런 가게 네네. 가요? 그러니까 뭐 식당 이름 이런 거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뭐 예를 들어 뭐 애가 이제 농구부를 했었어요. 명지 초중고를 대학교 영가 예, 영가초에서 농구부도 했었고 명지 중고에서도 농구부를 했었고 그러니까 주로 농구부 학부모님들하고 학교 근처에서 이제 회식들을 많이 하고 주로 고깃집 이런 데서 고기 먹고 뭐 노래방도 가고 그래서 아마 그 명지대와 명지고 사이에 그 사이에 많은 식당과 그런 가게들에 갔던 것 같아요. 그때 그러면 그 장현 아드님은 주로 그런 곳 어디인가를 다녔을까요? 학생들을 좀 주고 가는 데가 학생들끼리는 또 어디 있겠죠. 가요? 학생들 아이들이 근데 농구를 하니까 애들이 뭐 이렇게 다르게 놀 사이가 별로 없고 게임 좋아하는 아이들은 한참 그때 뭐 스타크래프트 유행할 때고 그렇게 게임 틈만 나면 이렇게 오락실에 가서 게임을 하는 아이들도 있고 아니면 뭐 그냥 체육관과 집과 뭐 또 농구부 숙소 뭐 여기만 왔다 갔다 주로 한 거고 가끔 아이들은 그냥 오락실 혹은 별거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이 동네가 그래도 이렇게 다니거나 놀거나 하기에는 괜찮. 근데 제가 아이가 어렸을 때 7살 때 여기를 왔었잖아요. 근데 골목길들이 막혀 있는데 차들과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잖아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대학교 때까지 이제 중학교 때부터 서울에서 살았는데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있는 딱 이렇게 정돈된 약간 새로 조성된 그런 아파트 단지에 살았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차도와 골목길들이 차들이 다니면 사람들이 막 피해 다녀야 돼요. 그것도 사실 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애가 그때 뭐 그 인라인 스케이트라고 그러죠. 롤러브레이드라고도. 그거 타고 한참 어렸을 때 너무나 아슬아슬하게 거기를 막 다니는데 제가 막 뛰어다니면서 붙잡을 수도 없잖아요. 애가 그렇게 남자가 논다고 하니까. 근데 다행히 사고는 나지 않고 골목길에서 그렇게 애들이 차와 사람들과 막 섞여서 막 그 롤러브레이드를 타고 그러고 이제 놀았던 시기가 있었죠. 남가사동이나 북가사동 이렇게 가끔 밖에서 오신 분들이 여기는 주차를 맞아요, 주차. 어떻게 다니냐 이렇게 골목이 좁은데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고 이제 나름의 질서 나름의 질서 나름 안전하게. 네. 그래도 사고가 없어서 다행이죠. 네. 그러면 지금 이수정 감독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음악을 좀 듣고 올까요? 음악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신청곡 해주셨는데 첫 번째 신청곡 어떤 곡일까요? 들국화의 사랑한 후에 들어볼까요? 네, 그러면 듣고 오겠습니다. 네, 들국화의 사랑한 후에 듣고 오셨습니다. 네, 이수정 감독님과 또 이어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또 그 공통적으로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게 골목길 이야기 되게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런 기억들 계속 얘기해 주시고 있고 또 이게 지역이 넓다면 넓고 좁다면 좁은데 각기 다 이렇게 행동 반경이 다르시니까 그렇게 또 새로운 풍경 이야기도 또 듣고 있습니다. 네, 사실 가재울 이 남북가자동도 많이 변해서 예전 모습이 남아있는 데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변화 전과 변화 후 물론 변화한 그런 시점이 또 몇 번 있긴 한데 좀 가장 크게 좀 느끼시는 거? 달라진 점? 이런 거 어떻게 느끼시나요? 저는 아무래도 제가 살고 있는 집 주변의 변화를 가장 크게 느낄 텐데요. 저희 이제 살고 있는 연가초등학교에서 명지대 사이에 이제 명지 재건축이라는 게 2016년쯤 그때 있었는데 뭐 몇 년에 걸쳐서 이제 철거와 아파트 건설이 이루어지긴 했는데 제 입장에서는 제가 이제 버스를 타러 명지 저희 집에서 골목길을 연가초등학교를 오른쪽에 연가초등학교를 두고 이렇게 쭉 내려가면은 골목길이 직선으로 이렇게 있었어요. 넓지는 않은 그 골목길이 없어진 거죠. 맞아요. 그래서 지금 연희 중학교 쪽으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아서 다시
남가자동 사거리로 이렇게 내려가서 버스를 타거나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오는데 그래서 내 길이 사라졌다. 아파트에 맞습니다. 예, 아파트 단지와 섞여서 사라져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뭐 그리고 이제 그 있던 집들 뭐 주택이라든지 뭐 빌라 이런 것들이 멀쩡하던 것들이 갑자기 어느 날 거기 목욕탕도 있었고 뭐 미용실도 있었고 어느 날 갑자기 철거가 이렇게 탁 부서진 모습을 보니까 제가 그때 그래서 그것도 기록을 하긴 했었어요. 2016년쯤에 기록을 했는데 와 집이 어떤 집이 하나의 생명체처럼 느껴지면서 생명체가 뭔가 이렇게 훼손이 돼서 내장을 드러내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기록을 하고 싶어서 부서진 잔해들을 집들이 부서져 있는 곳들 그래서 그런 것들 기록을 하고 언젠가 우리 집도 시간이 가면 또 저렇게 철거가 되겠지 그런 생각에 예, 그 변화가 좀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모래내 시장 쪽도 제가 예전에 모래내 시장 근처에 있는 작은 교회를 다니고 있었었는데요. 그 교회도 거기 재개발 때문에 다른 데로 이사를 하게 됐었어요. 또 독립문 영천시장 쪽으로 이사를 했었는데 독립문 영천시장 쪽도 또 재개발이 돼서 그 이후에 또 그 교회가 이제 뭐 돈이 별로 없고 그러니까 이제 어디로 갈까 그러다가 또 제가 알고 있던 개미마을에 그 마을버스 7번 예, 그쪽에 어떤 제가 아는 친구 뭐 누님이 사놨던 집이 있는데 거기로 또 가게 됐었어요. 그래서 개미마을의 풍경이 제 다큐 시 읽는 시간에도 좀 나오는데요. 그 개미마을에도 있었고 그 집 거기서도 한 뭐 10년 가까이 교회가 있었다가 그 다음에 뭐 집주인이 뭐 누구 재개발해서 어디 누구 세를 주겠다 그래서 또 거기서도 이사 나와서 지금은 교회가 없이 그렇게 그리고 저는 지금 또 교회를 다니고 있지를 않아서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렇게 됐네요. 네, 그러니까 재개발 때문에 계속 뭔가 이사를 다녀야 되고 쫓겨 다녀야 되고 근데 다행히 제가 사는 집은 아직 재개발이 안 돼서 그 블럭이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어서 다행히 그냥 한 집에서 계속 쭉 살고 있는데 언제까지 살 수 있을까? 예, 그런 궁금함이 있죠. 생각해보면 연가초 주변에도 되게 조그만 골목들도 많고 공터 같은 것도 좀 중간중간 있어서 이제 옛날에 막 애들 놀고 숨바꼭질하고 고무줄하고 그랬던 기억이 저는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들이 다 없어졌죠. 그러니까 학교 가는 길 자체가 다 아파트로 바뀌고 그런 것도 좀 생각이 나네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2016년 그쯤부터 아파트 얘기는 처음 나왔던 걸까요? 그 전에도 아파트가 이제 그 전부터 뭐 재개발이 될 거다라는 얘기는 있었는데 제가 부서지고 철거하고 이런 거를 본 거가 2016년경 그 명지 재건축으로 인해서 요 일대가 많이 바뀌었죠. 예. 근데 감독님 댁하고는 상관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네. 지역 위치적으로는 그랬던 건데 네네네네. 혹시 뭐 그때 주변 분들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이사를 가신다거나 혹은 뭐 그 아파트로 이제 옮기신다거나 뭐 이런 변화들이 좀 있었겠죠? 그렇죠. 뭐 저 같은 빌라에 살던 이웃들은 그 전에 이제 다른 동네에 아파트를 사서 간다거나 다른 뭔가 이렇게 부동산적인 재테크를 위해서 좀 이렇게 대출을 얻어서라도 뭐 이렇게 집들을 아무래도 애들이 성장하면서 집들을 하나씩 넓혀가는 그런 과정을 겪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근데 뭐 그럴 여건이 안 돼서 뭐 이렇게 집을 계속 이렇게 뭔가 확장하거나 이런 거는 하지 못했죠. 예. 그렇군요. 어쨌든 계속 사시면서 그 지역에 있지 않았을지라도 이제 그 주변이 다 개발이 되고 바뀌고 이런 것들을 좀 보신 게 또 있고 기록도 또 아무래도 해주셨으면 너무 전 좀 다시 보고 싶다 그런 생각도 있어요. 그때 어땠는지 네. 물론 부서진 그런 거였더라도 좀 보고 싶다 이런 느낌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없어진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좀 제일 아쉽고 생각나는 거 그런 거 있다면 어떤 거죠? 없어진 것 중에
뭐 예를 들어 이제 골목길 이런 게 제일 좀 아쉬운 건데 그래도 여전히 요 주변에는 지금 요 방송국 주변에도 여전히 골목길들이 남아 있어서 예 그런 것들이 그나마 좀 위안이 되긴 하는데요. 아쉬운 게 뭐가 있을까? 갑자기 떠오르진 않는데 그뭐 식당 참 맛있었는데 그 식당 맛있었는데 그 미용실 참 잘했는데 아 그렇죠. 제가 그 명지 재건축으로 인해서 없어진 저희 집에서 쭉쫙 나오는 골목길 쪽에 팥 칼국수 집이 있었어요. 할머니가 하시는 집이었는데 할머니 혼자 사는 조그만 집이었는데 거기 가서 가끔 팥 칼국수를 먹었거든요. 맛있게. 근데 지금은 근데 그 골목길이 없어지면서 그 팥 칼국수 집도 없어졌고 아마 그 할머니도 이제 돌아가셨을 것 같아요. 너무 오래돼서. 네. 거기가 대략 어디쯤이라고 생각해요? 골목길이 어. 그러니까 지금 연가초등학교 그 메인 큰 도로의 정문 쪽 말고 약간 후문 쪽 있는 뒷문 쪽에서 이렇게 나 있는 골목길이 있어요. 이렇게 골목길 쭉 내려오다 보면 왼쪽으로 가면 명지대가 나오고 오른쪽으로 가면 그 남가자 사거리가 나오는 거죠. 근데 골목길 그 큰 길 버스 다니는 길 나오기 전에 왼쪽에 조그만 가게가 있었어요. 팥 칼국수집. 저도 몰랐는데 그 아래층 애기 엄마가 거기를 데리고 가서 너무 맛있어서 그때 몇 번 가끔 갔던 예. 자주 가시는 슈퍼마켓이라든지 뭐 이런 데도 있었을까요? 슈퍼마켓은 바로 집 앞에 이제 참 좋은 마트라는 그 삼거리 예, 그 모퉁이에 이제 그 슈퍼가 있었고 바로 코앞이어가지고 거기를 갔었고 조금 더 걸어 나오면 저기 그 옛날 150번 버스 종점의 왼쪽에 슈퍼에 근데 아직도 그 자리에 그 슈퍼가 있고요. 네, 그렇죠. 맞아요. 슈퍼가 원래 하나 있다가 최근에 하나 더 생겼어요. 아, 몇 년 사이에. 네. 거기 네. 많이 가시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150번 종점 근처에 살고 다른 분들은 사실 어릴 때 이제 여기서 이제 자라시면서 놀고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감독님 같은 경우는 조금 어쨌든 좀 나이가 30대 뭐 이때부터 계셨던 것 같고 아이도 키우시고 그래서 조금 그분들이랑은 조금 바운더리도 다르시고 네.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좀 그런 건 어떠셨어요? 그렇죠. 제가 이 동네를 선택해서 온 것도 아니고 시 고모님이 니네 여기 와서 살아라. 그래서 오게 된 동네였고 저에겐 생소한 곳이었죠. 뭐 집들이 다닥다닥 있는 것도 처음에 좀 답답해 보였고 그리고 그때는 사실 애를 키우는 시기가 한 여성으로서 굉장히 힘든 시기잖아요. 내가 내 일을 하고 싶은 일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애를 양육하랴 일하랴 막 너무 동동거리면서 바쁘게 그리고 일이 뭐 잘 풀리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힘든 시기고 그러다 보니까 뭐 동네가 좋다거나 뭐 어떻다거나 그런 걸 느낄 겨를도 없이 그냥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한동안. 그런데 이렇게 힘들 때마다 그래도 제가 새벽에 이제 어떡하다 일찍 눈을 뜨고 있으면 백년산의 그 새벽종 범종 소리가 저희 집 화장실에 앉아 있는데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멀리서 그게 범종 소리가 한 뭐 2km인지 간다 그러잖아요. 아 근데 그렇게 가까이 갈 수 있는 산이 있다는 것도 좋아서 제가 뭐 이렇게 뭐 어쨌든 기운이 많이 떨어지고 우울하고 막 이럴 때 백년산을 혼자 이렇게 운동 삼아서 쭉 트레킹을 하기도 하고 겨울이고 여름이고 백년산을 자주 다녔었어요. 거의 매일같이. 그러니까 일이 잘 안 풀리니까 뭐 할 일이 없어서 시간이 있으니까 백년산 운동이라도 열심히 하자. 마음을 다잡으며. 그리고 여전히 애엄마로서 이렇게 기회가 많이 안 주어지는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분명 이쪽에 일이. 영화를 하시는. 예. 그래서 백년산을 많이 다니면서 그렇게 좀 체력도 단련하고 생각도 정리하고 뭐 시나리오 구상도 하고 막 그러던 시기들이 있었고 또 아이가 농구부에 들어가서 농구부 하면서 학부모들하고 어울리면서 이렇게 같이 또 애로부터 기운을 얻으면서 다른 부모님들하고 또 어울려 지내면서 또
애가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그렇게 또 재밌게 또 지내기도 했고 그러다가 이제 애가 좀 어느 정도 성장하고 저도 상대적으로 좀 여유 시간이 되니까 제 일에 조금 더 집중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은 애로부터도 많이 독립하고 뭐 남편도 마찬가지고 남편으로부터도 독립해서 혼자서 제 일에만 좀 집중하면서 이렇게 내 생각만 하면서 좀 살 수 있는 시간이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작업을 꾸준히 계속 작업에 집중하면서 할 수가 있었고 이 동네에 대해서도 이 집에 이 공간에 대해서도 지역에 대해서도 되게 이렇게 정이 점점 새록새록 날마다 심지어 제가 사는 집은 굉장히 작은 집이어서 버젓한 베란다도 없는데 세탁기가 놓여 있는 뒷 베란다 쪽에 세탁 빨래를 이렇게 걸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있는데 그쪽이 우리 집에서 제일 전망 좋은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연가초등학교 그 뒷길이 이렇게 보이는 편인데 두산이브 아파트의 후문 쪽 그러면 다 알아보겠다 사람들이. 그런데 거기가 철마다 꽃들이 다른 꽃들이 피고 좀 약간 한산한 골목길이고 그래서 빨래 널면서 거기 너무 기분이 좋아요. 늘 그쪽 창문 쪽에 바라볼 때마다. 네. 네, 그렇군요. 그렇게 또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또 그렇죠. 그리고 드시고, 네. 작품을 홍제천, 또 생각하시고. 그리고 홍제천을 이렇게 건너가고 홍제천 산책도 물론 뭐 이 동네 사시는 분들 다 마찬가지겠지만 홍제천에서 한강까지 뭐 자전거를 타고 가보기도 하고 홍제천을 쭉 걸어서 다니기도 하고 그래서 뭐 자전거 도로도 있고 걸을 수 있는 길도 있고 네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입지들이 다 좋지 않나. 네, 네, 또 그렇게 또 에너지를 받으셔서 또 새로운 또 작품을 또 구상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까 그 뭐 기록 좀 하셨다고도 말씀하셨는데 네. 앞으로도 또 더 기록할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네, 제가 지금 어쨌든 집에 대한 저희 사적 다큐인데 뭐 사실 공적인 그 역사도 같이 개인의 미시사와 함께 같이 다뤄지겠지만 저희 집에서 제가 왜 나는 이렇게 한 집에서 오래 살게 되었지? 그걸 되돌아보면서 사람들이 집 하면 아파트만 떠올리고 재산 가치 위주로 생각을 하는데 내가 살아왔던 집에 대해서 이렇게 돌아보면서 집이란 무엇이고 그 집이 축적하고 있는 개인들의 어떤 그런 소소한 이야기들 그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서 예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집의 내부와 외부 그다음에 동네 주변 이런 것들이 앞으로 또 언제 어떻게 또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예, 기록을 하면서 그 전에도 기록을 이렇게 해왔고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장기 프로젝트가 되는 네,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제가 이제 충북 청주에서 태어나가지고 중학교 때 서울로 이사를 와서 쭉 성장을 하다가 이렇게 이제 결혼해서는 이렇게 뭐 인천에도 살았고 부천에도 살다가 여기 서울 이 집에서 쭉 살고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 태어났던 집부터 해서 그런 얘기까지도 다 다루게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여러분, 서대문 얘기가 나오는 자리가 지금 꼭 나오겠네요. 북가자동 남가자동 얘기가 나오는 다큐가 곧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네, 기대를 해주시고요. 이수정 감독님과 함께 집 이야기, 골목 이야기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또 음악 신청곡 두 번째 곡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신청곡은요, 또 해주셨는데 김정민. 예. 예, 되게 옛날 가수죠. 비가 오네. 봄비가 또 곧 내리겠죠. 네, 김정민의 음악 비가 오네 듣고 오겠습니다. 네, 김정미의 비가 오네 듣고 왔습니다. 김정미 맞죠? 네. 네, 오랜만에 듣는 음악이었고요. 그러면 이제 또 저희가 음악 들으면서 막 그런 얘기 했는데 27년 동안 같은 집에 산다는 게 이제
현재로서 되게 드문 일이 돼 버리고 너무 특이한 일이 돼 버려서 이게 참 그렇다. 이 기록하시는 것도 되게 기대가 되고 또 어떤 얘기 하실지도 궁금하다. 뭐 이런 얘기 나눴어요. 네. 또 지금 이제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오랫동안 살아온 이 동네가 뭐 나한테는 계속 이런 동네로 남았으면 좋겠다라든지 나는 이거는 꼭 안 변하고 유지하고 싶다라든지 뭐 이런 게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뭐 저의 그 같은 빌라에 사는 이제 아이들 나이들이 비슷해서 애기들이 어렸을 때 같이 어울려 지내던 이웃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다 다른 동네로 이사 갔어요. 아파트를 사서 저만 여기 남아 있어서 이웃들은 이제 뭐 이제 애들도 다 크고 같이 이렇게 뭐 어울려서 지낼 시간도 없고 저도 집에 머무는 시간이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집 앞에 옛날부터 제가 이사 오기 전부터 살았던 또 이웃분이 계세요. 거기서 오랫동안 숙박을 하셨던. 그러니까 가끔 그래도 얼굴 마주치면 너무 이렇게 편안한 마음이 들고 동네가 이제 내가 이렇게 뭔가 안정감이 든다는 거 그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이웃들과도 누가 누군지 모르고 말도 한마디도 하지 않고 이렇게 지내는 것보다 그래도 여전히 만나면 이렇게 인사라도 할 수 있는 이웃들이 있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이렇게 그리고 골목길들이 사방으로 뻗쳐져 있어서 제가 오늘은 이쪽으로 가고 싶으면 이쪽으로도 갈 수 있고 저쪽으로도 갈 수 있고 뭐 그런 여러 선택지가 있는 굉장히 재미있는 동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지역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골목길이 좀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일단은. 그리고 너무 낙후되고 노후된 주택을 다시 개량하거나 이런 거는 할 수 있는데 무조건 아파트만 답일까? 이런 의문이 있거든요. 그리고 결국 또 너무 비싸져서 원래 거기 살던 분들이 거기 살 수도 없는 거잖아요. 약간 쫓겨나는 개념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전히 자기가 오랫동안 살아왔던 터전에서 좀 살 수 있도록 다른 방식에 대한 고민들이 좀 이루어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이웃들도 많이 이렇게 떠나시고 그러신 걸 보신 거죠? 네, 이웃들이 많이 이사를 갔죠. 다른 곳으로? 네, 다른 지역으로, 뭐 다른 신도시로. 네. 잘 돼서 가신 거면 네, 대부분 뭐 잘 됐다고 볼 수 있겠죠. 네. 큰 집으로 가시고 네. 집으로 옮기시고. 네. 그 이전의 분들처럼 뭐 아예 재개발이 다 된다거나 도로가 나서 이사를 가신 분들도 계시지만 집은 남아 있지만 이제 어쨌든 우리가 거의 이사를 꽤 자주 하는 문화인 것 같아요. 네. 집을 계속 옮겨 다니고 이제 네, 그런 네. 식으로 많이들 네, 이동을 네. 하신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빌라에 살다 보니까 대부분 빌라는 재산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일찌감치 아파트 쪽으로 갈아타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뭐 이 집이 지금 사실 굉장히 좁아서 살면서 조금 더 넓은 데로 가고 싶은 생각이 있지만 뭐 경제적 여건이 안 되니까 우리 집을 팔고 어디 다른 곳에 전세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계속 그냥 발이 묶여 살았지만 오래 살다 보니까 너무 정이 들고 위치도 꽤 괜찮고 그래서 지금은 굳이 다른 데로 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또 아파트를 뭐 좋아하지도 않고 아파트 살면 또 돈도 많이 드는 것 같고요. 빌라는 정말 돈 들 게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지금 좀 노후돼서 뭐 한 번씩 고쳐야 되는 비용이 발생하긴 하지만 굉장히 저렴하게 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어쩌다 보니 정이 들어서 계속 살고 계시고 또 이렇게 막 변하는 모습도 또 보시면서 또 그런 동네가 되었다. 네. 지금 이쪽도 개발하려고 지금 막 하는 분들도 있고 흐름도 있어요. 물론 좀 노후된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런 건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글쎄 말이에요. 조언을. 이게 글쎄요. 도시 건축, 도시게 뭐 이제 그쪽 하는 분들도 아마 같이 연구를 또 해야 될 거고 지역 주민들의 의사도 반영을 해야 될 거고 그래서 건축비가 많이 들어서 뭐 그런 좀 뭐랄까 그런
자본주의적인 논리로 접근하기보다는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네. 네, 그렇습니다. 건축비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네. 생각을 또 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저희 청취자분들 그리고 지금 또 서대문 주민분들이 보시는데 그 분들께 조금 마지막 말씀 한마디 해주시죠. 네. 오늘 어떠셨는지도 좀 듣고 네. 싶고. 오늘 여기 처음 이렇게 출연해서 너무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또 제가 이 지역에 오래 살아서 그런지 서대문 전 지역이 굉장히 뭔가 이렇게 저한테는 편안한 느낌이에요. 그리고 왠지 다들 서대문 주민 하면 정말 이웃이라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송도 많이 애청해 주시고 서대문 지역에서 같이 이제 우리가 주민으로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같이 뭐 이런 방송을 거점으로 해서도 얘기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리고 네, 우리가 사는 곳을 사랑하고 같이 잘 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방송은 해보니까 어떠세요? 늘 이렇게 영화 촬영. 예, 제가 카메라 앞에 놓이고 마이크 앞에 놓이니까 약간 좀 어색하고 그렇긴 한데, 모르겠습니다. 뭐 재밌게 여기 진행자분하고 또 다른 예, 패널분하고 같이 재밌게 좋은 얘기 나눈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송하혜 선생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저는 제가 뭐 이제 어쨌든 학교에서 영화 가르치고 뭐 영화로 글 쓰는 사람의 입장에서 감독님 영화도 봐왔지만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새로운 집에 대한 영화 너무 기대되고요. 그리고 서대문에 대한 기록이고 그 남가자동, 북가자동에 대한 기록일 수도 있지만 제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집에 대한 기억이라든지 집이라는 공간 여러 가지 얘기가 담길 수 있고 우리가 생각할 것도 많겠고 굉장히 많이 저도 막 상상이 되고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같은 영화 잘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기대를 또 하면서 다음 또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마지막 곡으로요, 산울림의 음악 들으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의미? 네, 들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